네, 무역부 부부장입니다. 마이크를 이쪽으로 이용하시면요. 네. 이쪽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굳이 그처럼. 짧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또 못 지키면 죄송하니까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그 무역부는 이제 그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컨벤션 융합 서비스 산업에 특성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었고요. 아마 이제 아마 무역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의 교체기에 들어와서 저희 무역부가 이제 최근에 가장 교수가 많았을 때 18명인데 지금 12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원의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5년 사이에 6분이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부는 사실 특성화가 나오기 전부터 무역부가 어떤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고요. 마침 이제 특성화가 제안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발표에 이 중복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다만 이제 중복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계획서, 결과 보고서에서 보여드린 것 외에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저희 특성화의 개념을 조금 더 위원님들께 잘 시켜드릴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는군요. 4개 정도 간단하게 발표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협력형 실무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연구 산업협력의 어떤 3가지 분야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 이게 이제 특성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차년도 혹은 올해 사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특성화의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드라이하긴 한데요. 크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이제 비교과,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와 비교과 인정을 연계해서 가겠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이제 비교과에서는 저희 무역부에서 과거부터 계속 트라이를 하고 해와둔 어떤 내용이긴 한데, 학생들의 어떤 저학년부터 소그룹으로 저인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것을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국내 견학이라든지 실습 이런 걸 통해서 대외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이 비교과 과정에서 계속 실무적인 어떤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아이트레이드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조직을 해서 학생들이 학년 말에는 1학년 동안 진행해왔던 모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발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트레이드 컨퍼런스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성황리에 예대 신입생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역학부는 사실 이제 기종의 실무 중심의 어떤 융합학과의 성격이 있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역 실무라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관행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실무라는 것이 전 교원을 뽑아서 실무를 가르치다 보면 이분이 한 20년, 30년 되면 사실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시는 거죠. 이게 저희 무역학과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과과정 개편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체계는 교과목 중심의 실무를 걷어내고 이후에 4학년의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실무형 교과목을 도입을 해서 실무 교육의 체계를 바꾸어 나가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떤 기초 중심, 2학년 때 응용 이론, 그러니까 3, 4학년 때부터 이제 캡스톤 디자인 중심으로 캡스톤 디자인과 나노리그리, 그러니까 미니매트릭스 중심으로 이제 교과과정을 재편성하고 이것을 현장 실습까지 이어나가도록 하는 이런 개념을 짜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많이 이제 교과과정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 리액트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관심을 이끌고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붙어서 이걸 이제 진행해 나가고 이것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개념이고요. 이 모든 성과들을 아이트레이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번씩 랩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계획서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무역 학부의 어떤 교육 체계 개편에 어떤 과제들을 했고요. 15개의 어떤 그 세부 실행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들은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잘 진행해 왔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표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육 부분에 앞에서 집중했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이 학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 연구와 산학 협력 이 세 가지 그 영역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연구 쪽에서는 이런 어떤 그 데이터 이노베이션 연구소라는 것을 최근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성화학과, 사교학과, 저희 과를 포함해서 경영학부, 물류대학원, 그 다음에 그 패션산업학과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개 학과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연구와 작업들을 여기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이런 어떤 특히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기업 연계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역부에서 개설되는 모든 캡스톤 디자인 강좌는 기업과 연계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후에 가능하다라면 실제 이제 관내 기업들의 어떤 그 무역,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영업 능력이 약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한번 판매해 나가는 것들을 비교과 쪽에 연결시키면서 한번 실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년 과제입니다. 특성화 과제는 3년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항상 이슈는 이제 이 3년이 끝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제시한 한 4개의 과제 중에서 한 2개 정도 맥시멈으로 실현을 한다라면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 연구소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합성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산자부의 지택이라든지 디지털 등산 인력 양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현실성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 부분에서는 사실 그 데이터 이노베이션 연구소가 갖고 있는 취득한 연구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국내 대학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활용을 해서 연구 실적을 쌓아나가면서 SSK라든지 OPT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 프로그램들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결과 보고서에 있지만 저희가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희 학부는 적정 규모화를 활용을 해서 학부 정원 6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6명의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기존에 배정되는 인원까지 합하면 1년에 한 10명 정도의 어떤 대학원 정원으로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특성화된 형태,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대학들이 하는 게 아니라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성화해서 사회적 수요와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년도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교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교원 청원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교과목과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반 이상의 거의 반에 가까운 교과목들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저희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 위원님들과 여기 이제 실무진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 이수율이라는 부분 지표에 있어서 이게 한 학과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한 학생 중에 몇 명이 CGAT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평가와 제안입니다. 사실 이제 첫해 늦게 시작을 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갖고 있던 개념이 충분히 구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어떤 그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그림상 소그룹 참여해서 쭉쭉쭉 이렇게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체계를 구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소외가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렇게 뭐랄까 두 방향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확산성과 집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노베이션 연구소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공부 차원에서 조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이제 조교수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학과의 일상적인 학습과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학과들 몇 개씩 그룹들을 묶더라도 약간 이 행정적이나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 저희 학과의 특수한 사정이지만 단대에서 결제가 굉장히 오래 지연이 되면서 젊은 교수님들이 상당 일정 기간 동안 패닉에 좀 빠졌었습니다. 막 진행을 하다가 이제 결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여기 이제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가 시달된 부분부터 학과와 단대의 지원 의무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되어서 차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 10분 조금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저희가 발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